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이면 가업승계를 끝낼 수 있다. 매우 매력적인 제목이죠. 1편에서는 자녀 법인을 설립 후에 밀어주고 키워준 후에 아버지 법인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준 과정이다 라고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자녀회사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성장 원동력이 크다고 인정을 받아서 증여세 과세가 취소됐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가업승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1, 2편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고 오면 3편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3편으로서요. 부의 회사가 자의 회사의 다단계 거래로 인해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심에서는 납세자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납세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3심 역시 납세자가 패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똑같이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합병을 했고요. 이 사건 역시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에 합병을 하여 자녀들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케이스. 이 부분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데요. 한 사건에서는 증여세 과세한 게 취소가 됐고, 자, 이번 사건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가 됐으나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 고응정 연구원이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왜 납세자에게 과세를 했을까? 증여세 과세를 했을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거래를 할 때,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때, 이것을 증여로 본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국세청은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구상증세법 제2조 상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이 있죠. 둘 이상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의 거래다. 이거는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거래다. 구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 다음 증여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근거가 뭘까요? 이 회사의 스토리를 좀 살펴봐야겠죠. 아버지 회사는 1981년 1월에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아버지 회사는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또 제조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2005년 3월에 자녀 등을 주주로 해서 자녀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녀법인은 제조가 아니라 건설업, 사업 목적은 건설업으로 설립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각각 회사를 경영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2006년도에 아버지 법인에 있던, 자, 여기 원래 이제 판매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 영업부가 필요하겠죠. 네, 아버지 회사에 영업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부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부서가, 영업부와 설계부서가 자녀 회사 법인으로 옮겨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 회사 법인에서 영업과 설계를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업부
영업부서와 설계부서 소속 직원들이 이제 자녀 법인으로 이직을 하고 사용 공간은 그대로 이제 아버지 회사 법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녀 법인은 아버지 법인의 영업 및 설계를 대행하고 아버지 법인은 자녀 법인에게 타 매출처에 납품하는 가격의 95%의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죠. 자,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영업부와 설계부서가 아들 회사로 가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권이거든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 회사가 자, 이 영업권을 적정 가격에 공정한 가격에 사들였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영업부와 설계부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데 무상으로 자녀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무상으로 넘어갔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 무상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영업부와 설계부서가 자녀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괜찮은데 서류상만 넘어간 거예요. 서류상. 그리고 이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는 기존에 그냥 아버지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일은 똑같이 한 거예요. 기존처럼. 그리고 단지 서류상만 아들 회사로 넘어갔고, 자, 아버지는 이 물건을 아들 회사에 기존의 판매처에 100%에 팔았다면 아들 회사에 95%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 이 판매처에다가 100%의 판매를 함으로 해서 5%의 이익을 받은 거죠. 물론 이게 5%의 이익이 실제 아들 회사에서 이 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 아버지 회사가 거래처에 판매했을 때와 경제적 가치는 전혀 상승하지 않고 단지 아들 회사의 단계를 하나 거침으로 해서 아들 회사가 5%의 이익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2011년 5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 회사의 증여세를 9억 8천을 과세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실질이 아닌 서류상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로 해서 아버지 법인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자녀 법인의 무상으로 이전을 했고 자녀 법인은 95%의 물건을 받아서 5%의 이윤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됐으므로 자, 이후에 아버지 법인과 아들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자녀들의 지분이 증가를 하게 돼요. 이 증가한 만큼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9억 8천을 과세를 한 거죠. 그러면 자, 1심과 2심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왜 1심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는지. 자, 1심에서는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회사의 설립, 사업의 양도, 합병 등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를 했던 거죠. 이들 각각의 행위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경영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구속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행위는 타당한 이유와 동기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절세에 대한 행위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이 각각의 행위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다. 어떤 실질 필요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즉, 이 행위가 타당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타당한 이유와 동기 없이 행해진 여러 단계의 거래는 단순히 하나의 단계를 늘린 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심에서, 원심에서는 왜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는 달리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영업 양도 이후 합병까지 자, 이 회사는 지금 3단계가 있어요. 자녀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영업권 양도,
아버지 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합병을 합니다. 원래 그 부의 회사가 있었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그냥 원래 아버지 회사 하나일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법인 설립과 영업권 양도는 실질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다. 증여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 이유는 A법원의 양도가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B법인이 이 사건 영업 양도로 인해 사실상 A법인의 계열 회사들이 매출액의 5%를 그대로 B법인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은 외형만 합쳐진 거고 제조 업무와 영업 및 설계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 원래 이 설계와 영업을 하던 부서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실제 자녀 회사의 성장에 우리 부모님께서 조언을 준다거나 어떤 사업의 노하우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내가 갖던 이익을 어떤 우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줬다. 자, 이것은 증여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건에서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업을 무상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이후 B법인을 합병한 일련의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됐고요. 자, 원심은 이를 인정하고 증여이익 산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B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고 보고 그대로 과세를 하게끔 국세청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스핀오프를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과연 이 자녀 법인이 단순하게 회사만 있고 자체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없이 성장이 되어 아버지 회사의 이익이 이전이 되어 성장을 숫자상 재무상으로만 성장을 해서 합병이 됐다면 이것은 실질과세, 포괄 증여 등의 이슈로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연구를 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법인주주 차등배당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위 자체가 지난 2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 아닙니다. 자, 일감 떼어주기요. 그리고 법인의 차등배당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이슈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을 시켰다면 이것은 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가 적용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로 성장한 자녀 회사를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지분을 늘려준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1편에서부터 3편까지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실제 자녀 회사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업승계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승계,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매달 CEO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4월 26일 수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간가량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뭐 절세 전략 당연히 들어가고요. 저희 핵심이니까. 자, ESG를 활용한 기업 성장에 대해서 김병구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지금 시리즈로 진행되는 이 영상에서 실제 기업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을 대표님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미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신청하시면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